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5월 14일 저녁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해서 조사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로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5월 14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자리 숫자 8%로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5월 18일 날은 대통령 후보들의 1차 TV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대선 사전투표가 있고 6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실명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다자 대결에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 이준석 후보는 8%, 권영국은 1%, 한교안은 1%, 기타 4%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하면 47%가 나와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동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고 하죠. 코프라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자리 숫자인 8%로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동일한 기관이 같은 매체에서 의뢰를 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5월 9일 날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나흘 만에 나온 지지율의 격차가 무려 28%에서 8%로 좁혀졌다는 결과입니다. 대단하지요. 자, 저번에 5월 9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20, 한덕수 후보가 18로 나타났는데 이 두 후보를 합하면 38%가 나오지요. 그 수치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9일 날 6%가 나왔고 한교안 후보는 2%, 기타 후보 또는 모르겠다 다 합해서 6%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자 대결을 했을 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7, 김문수 후보가 39로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그대로 8%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나흘 전에 비해서 1%가 감소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한덕수 후보의 이탈표를 그대로 흡수하여 39%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로 좁혀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월 9일 날 조사해 갖고 5월 10일 날 발표된 것이고 오늘이 5월 13일 날 조사해 갖고 14일 날 저녁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1% 감소했고 김문수 후보는 19%가 상승해서 한덕수 후보의 그 지지자들을 대부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준석 후보는 2%가 올랐네요. 6%에서 8%로 올랐으니까 2%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태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 어저께 5월 13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뽑은 사람이 4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도덕성과 정직성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 35%나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정직성도 이번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중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층은 국정 운영 능력을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6%나 달했고 도덕성과 정직성은 8%에 그친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층은 도덕성과 정직성을 63%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 41, 30대에서 47, 40대에서 60%, 50대에서는 62%를 차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강세 연령층은 60대에서 52%, 70대 이상에서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강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남북도, 강원, 제주도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는 46%,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50%, 광주,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72%로 조사가 됐고 강원, 제주도는 합해서 5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강세 지역은 어디로 나타났냐면 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충남북과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이 되겠습니다. 대전, 충남북에서 45%, 대구, 경북에서는 46%,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4%를 차지해서 이 세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남북도, 강원,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이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조사해 봤을 때 12.3 계엄을 사과한 일은 잘한 일이다 62%로 조사가 됐고 잘못한 일이다는 16%, 모르겠다는 2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조사했을 때 잘한 일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41%, 잘못한 일이다가 28%, 모르겠다가 3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고 하는데요. 코프라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어저께 5월 13일 하루 무선 100% ARS 방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를 상대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조서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고 응답률은 18.9%로 꽤 응답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자 대결을 했을 때 이번 대통령 후보 7명이 다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 이준석 후보는 8%, 권영국 1%, 한교안 1%, 기타는 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는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하고도 동일하게 되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동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통해서 지지율의 변화가 재미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오늘의 여론조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